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. 정치부 노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분은 왜 안 나오시나 했었습니다. 오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요? 네, 허 명예대표는 오늘 오전 여의도 국가혁명당 사무실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네. 허 명예대표의 대권 도전은 1997년 15대,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허경영이 들어가지 않은 여야 정권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. 그거는 하나만 한다. 허경영이가 들어가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혁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허 명예대표는 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잖아요. 이번에도 혹시 뭐 그런 걸 발표한 게 있습니까? 네, 허 명예대표는 지난 4.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1.07%의 득표율로 깜짝 3위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축지법과 공중부양 등 과거 기행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공식 대선 출마 선언도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행사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개혁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오는 18일 행주산성에서 행주 치마를 착용한 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것도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정책 담론단을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현 정부 외교부 핵심 인사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네, 오늘 윤석열 국민 캠프는 42명의 정책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 네. 자문단은 경제와 사회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외교안보 파트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. 이 전 본부장은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현 정부 초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아 지난해 12월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핵심 외교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. 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의 공동 과제를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. 네, 어떤 배경에서 합류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윤석열 네. 캠프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. 이 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이 전 본부장의 북핵 전문성에 영입을 제안했고 이 전 본부장은 오랜 고민 끝에 합류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. 네.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직을 마치면 보통 주요국 대사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. 이도훈 전 본부장은 올 초 인사명단에서 빠지면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. 어찌됐든 윤석열, 최재형, 김동연 후보에 이어 현 정부 고위직 인사가 야권으로 향한 것은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. 확실히 그렇겠네요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웬일입니까? 경선 불복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대선 불복론은 들어봤어도 경선 불복론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네, 경선 불복 논란의 발단이 된 건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.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여러 논란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라는 서 의원의 발언을 두고 경선 불복을 시사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건데요. 그러자 서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원팀이 돼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어 이낙연 캠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동료 의원을 음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논란이 확전 양상을 띠자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도 직접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. 아주 이런 것은 좀 경계해야 될 문제다.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대방의 무한정 네거티브를 쏟아붓는다면 그거는 우리 당 당원들께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. 네, 적통 논란과 백제 논란 등에 이어 경선 불복 논란까지 나오면서 네거티브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죠. 경선 불복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다 헛되이 만드는 거니까요.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